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한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월요일의 야인시대인데요. 오늘 박준현 운용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 함께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두 분.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연휴 때문에 두 번의 월요일 야인시대를 쉬고 이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쉬는 동안 참 날씨도 기온도 뚝 떨어졌고요. 시장도 참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가을 시장이 참 쉽지만은 않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때문에 이 종목 진단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진단 도와드릴 테니까요.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하시는 방법은요. 먼저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 하시고요.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라이브로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아자아자 게시판 있거든요.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거나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을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올려주실 때는 궁금하신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오랜만에 함께하는 월요일 출석 체크하고 시작을 할 텐데요. 세곰 쥐말림, 기름기 빼면 텁텁하다라고 하셨는데 아주 담백하고 확실한 진단 도와드릴 거고요. 쫄보님 오셨습니다. 오렌지님, 준호님 이름 보이네요. 동백님 그리고 베네치아 이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돼지난다님도 종목 올려주고 계시고요. 자, 지금부터 1시간 꽉 채워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상담 볼게요.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달러 888님, 3강 MNT 살펴보겠습니다. 28,000원 매수가의 25% 비중입니다. 바이든 법안에서 친환경이 배제된다는 뉴스로 좀 흔들리는 것 같은데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네, 오늘 5% 넘는 급락을 좀 보여주기도 했죠. 28,000원, 최근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이 이슈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용형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아직 최종적으로 지금 통과가 좀 못되고 있죠.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실랑이가 좀 전개가 좀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4조 달러 규모가 좀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 가지고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관련해 가지고 일부 예산안이 확대가 전제했던 부분 자체가 좀 빠지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이슈가 좀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 핵심 정책 자체가 친환경 에너지 확대 정책인데 그래서 그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CS 인들을 중심으로 한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약간 좀 흔들림이 좀 나왔어요. 최근 2, 3일 동안. 아마 인프라 투자 법안이 빠르면 10월 말 정도에 일단은 통과되지 않겠는가 그렇다 전망도 있습니다. 이미 좀 통과가 좀 돼야 되는데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것들이 좀 시장에서 중심에 있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 법안 자체는 계속적으로 미뤄져 왔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하여튼 통과를 앞두고 여러 가지 난항을 겪다 보니까 이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예산안에서 좀 삭감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어떤 전망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장 끝나고요.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 발표가 좀 됐습니다.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하고, 그 다음에 2030년도에 당초에 탄소 중립,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치가 26.5% 정도 된 것 같네요. 40% 정도를 달성하겠다는 정책이 좀 발표가 좀 되면서 아마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종목들 보면 오늘 그 시간외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한솔 홈테크 같은 경우는 아마 시간외에서 상한가 좀 들어갔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이제 발표된 것 자체가 이제 11월 3일 날 그 영국에서 열리는 세계 기후 당사국 총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어떤 탄소 중립과 관련된 안을 확정해서 가서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올해 들어서 7월달, 8월달, 9월달에 여러 가지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 가지고 기후와 관련된 이상 현상들이 발표가 좀 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탄소 중립과 관련된 기후 중립과 관련된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어떤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걸 고려해 본다면 미국 자체가도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탄소 중립 자체를 적극적으로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사 이 부분에서 약간은 더 제외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도 구체적으로 좀 모르겠지만은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에너지 정책 자체는 글로벌적인 트렌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만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해서 태양광이나 풍력 부분 자체가 뒤쳐져서 투자 자체가 미뤄진다든가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봐요. 미국도 오히려 확대를 하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적인 탄소 중립과 관련된 미국의 정책적인 변화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좀 전망해 드리고 싶고요. 자, 3강 멘트를 좀 돌아와서 3강의 멘트는 이제 해상 풍력 쪽이잖아요. VC과 관련된 쪽에서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래 예산은 조선 기자재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이 종목은 주가 가기가 쉽지는 않다고 봐요. 종목을 떠나서. 최근에 보면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체가 CS 윈드잖아요. 112610.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 영향을 받으니까 미국의 회사가 진출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올해죠. 올해 아마 7월 달인가요? 미국에 있는 베스타스라는 미국 쪽에 있는 법인을 좀 인수를 하면서 미국에 진출했기 때문에 미국의 태양광 정책에 특히 풍력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CS 윈드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 해상 풍력 타워 1위 기업이고 이메일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PR이 내년도 예상 실적 기준으로 20배까지 떨어졌어요. 글로벌 1위 기업인데 23배잖아요. 근데 지금 3강 M&T는 어떠냐? 일단은 실적 전망치로 따지면 내년도 PR이 34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이 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걸 또 미국의 정책을 떠나서 조금 전에 이제 물론 이제 3강 M&T는 국내 쪽과 관련된 해상 풍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적인 부분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다 한다 하더라도 CS 윈드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 본다면 3강 M&T는 미국의 바이든 인프라 정책과 친환경 정책의 예산안 쪽에 뭐 제외시킨다 그런 뜻 떠나서 3강 M&T 주가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다만 이 종목 보시다시피 차트상으로 본다더라도 상당히 덜 빠졌기 때문에 현재 시장 자체가 낙폭과대 측면의 어떤 반등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정책과 무관하게 이 종목은 약간 어떤 제한적인 등락 구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목표 주가 자체는 22,000원. 즉 예산은 기대 수익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또 이 종목은 다른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떴어요. 16,000원대에서부터 계속 올라왔던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차트 흐름 자체는 사라져 있는데 일단은 선절 가격을 좀 염두에 주셔야 될 것 같고 2만 원 이탈하게 되면 선절을 하시고 22,000원 정도가 현재로 봐서는 밸류라든가 기술적 지표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차트 흐름 좀 유지가 좀 되고 있으니까 2만 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2만 원 이탈하면 손절하시고 22,000원 정도의 짧은 대응 구간에서 접근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발 이 친환경 이슈에 여러 가지 좀 흔들림은 있었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인 추세가 친환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기에 대한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다만 이 3강 M&T라는 종목 자체에 좀 집중을 해봤을 때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점도 짚어드렸습니다. 목표가 22,000원 제시해드렸고요. 2만 원 아래에서는 손절하자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꽃방울님 월요일 오랜만이네요 라면서 인사해 주셨고요. 또 최재님이죠. LT제님이 김민준 전문가님은 이토마토의 대표 미남이다. 그리고 박준영 운영형님은 이토마토의 최고 신사다.
라는 댓글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대표 미남과 최고 신사와 이렇게 함께 방송을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궁금하신 종목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잘생긴 전문가 그리고 또 젠틀한 전문가와 함께 진단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저희 LT제님이 올려주신 종목이네요. 화신전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8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5% 가지고 계시는데요. 중기 전망에 대해서 명쾌한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화신전공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2,4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좀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었죠. 살짝 또 이제 제자리 찾아가는 움직임 나오다가 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2,080원에 매수하셨으면 수익도 잘 보고 계신 구간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칭찬은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얼굴 담당은 아닌데 저희 원장님 뭐 젠틀한 건 다 소문나 있고요. 가장 신사입니다. 경제방국 다 털어서 그래도 종목 진단은 객관적으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이분은 기억이 좀 나거든요. 최장군님 아무래도 이제 영어로 이니셜로 한 것 같은데 홍준표 관련주를 사셨어요. 이 종목은 원래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이제 현대모비스에 납품하거든요. 조향장치의 대표적인 이제 사시류 뭐 이쪽이니까 업황은 뭐 필요 없습니다. 현대모비스에 그냥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 영업이익률도 좋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중간에 거쳐가는 데가 많고 심지어 MC넥스도 현대차의 2차 벤더였었습니다. 그렇게 이름 있는 기업도 지금 2차 벤더니까 나머지 쪽은 뭐 볼 게 없죠. 실질적으로 지금 MC넥스는 1차 벤더가 되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만도를 거쳐서 납품하던 거 직접적으로 1차 벤더가 선정되었고 화신전공은 제가 봤을 때는 뭐좀 어려울 것 같고요. 2차 벤더로 좀 봐야 되겠죠. 현대모비스에 납품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뭐 홍준표주로 시장이 좀 묶여 있는데 뭐 저는 해볼 수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장기 투자가 뭐 답이냐, 뭐 단기 단타 테마는 답이 아니냐, 뭐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 쪽이고요. 우리 뭐 이제 최 장군님 올리셨으니까 단지 이제 테마를 하실 거면 지금 뭐 석 달째 됐거든요. 저는 뭐 투자를 이제 좀 해보자. 1년 미만으로는 투자도 아닙니다, 솔직하게. 뭐 내년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시장 흐름이 4분기 때 금리 인상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때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선반영되니까 이제 6월 중도부터 좀 안 좋아질 건데, 그러니까 길게 투자해봤자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또 시장이 좀 내려가고 나면 좀 담고 해야 되겠죠. 뭐 5년마다 오는 뭐 올림픽이다 주식시장에서 대선 테마들이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할만합니다. 네, 할 수 있고요. 단지 이제 길게 투자하시면 안 되고 조금 욕심 낮추고 시세 좀 주면 치고 빠지고 뭐 이게 좀 필요하겠죠. 지금 수익 중이신데 잘 잡으셨네요. 진입 타점 좋고 이평선 기준으로 좀 한 것 같지는 않고 파동의 모양을 보고 좀 하신 것 같거든요. 아직은 뭐 상승 추세로 완전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자리가 괜찮아요. 네, 지금 일단 손절가가 아니고 익절가가 되겠네요. 익절가는 진입을 지금 2,080원에 하셨는데 종가 기준 2,200원 이탈 시 전량 매도 그리고 나서 다시 잡으면 된다는 거죠. 테마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하루 종일 스탠바이 해야 됩니다. 2,200원 딱 이탈하면 일단 좀 챙기고 10% 좀 안 되겠죠. 위로 더 가주면 좋고 안 가주면 말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화신전공 본연의 업황을 보고 한 건 아니니까. 지금 21선에 딱 걸린 모습인데 좀 촉을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 야권 후보 대선 경선이 누가 될지 저는 뭐 정치에는 관심이 없지만 지금은 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윤석열 씨가 되든 홍준표 씨가 되든 누가 되든 뭐 저희랑은 상관이 없는데 홍준표 씨가 된다면 뭐 당연히 주가는 3,400원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5,000원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네, 5,000원까지도 갈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최 장군님께서 이 3,400원 윗꼬리 월봉 모습 보고 계신데 딱 그러신 것 같아요. 3,000원 가주면 좋고 9월 30일 날 3,400원 윗꼬리까지 가주면 땡큐 딱 이렇게 하신 것 같거든요. 네, 가능합니다. 홍준표가 이제 경선 후보, 대권 후보로 당선만 된다면. 근데 그건 지금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최 장군님 더 잘하실 것 같고. 그래서 손절을 채우셔야 되는데 지금 수익 중이니까 익절가 2,200원 채우시고요. 목표가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통 1, 2차 좀 나눠드리는데 1차를 일단 비중이 지금 15%시잖아요. 그래서 3,000원 가면요. 반 덜어내시고. 이게 정치 테마주를 할 때는 누가 먼저 잘 챙기냐예요. 누가 크게 챙기느냐가 아니고 누가 잘 챙기느냐. 왜냐면 후발주자 중에서 이제 뭐 사돈의 팔춘까지 붙여가지고 다 가게 돼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그 뭐 친인척이다, 동문이다, 진짜 한국의 지연 학연 뭐 총출동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절반 덜어내시고 3,400원대 또 한번 덜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홍준표가 야당에서 됐다 하면 제가 봤을 때 더 갈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더 가져가 보는 전략.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3,000원, 2차 목표가 3,400원. 거기서도 다 팔지 말고 절반만 팔고 나머지 익절가 2,200원 이탈 시 종가 기준으로 전략 매도.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치 테마로 움직임이 좀 큰 종목이기도 하죠. 화신전공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고요. 이 대선이 진행이 되는 동안 좀 부지런히 대응을 하시면서 수익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2,200원 기준 정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챙길 때는 꼭 챙기자라는 전략, 3,000원 이상에서 조금씩 비중 줄여나가면서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박준현 운영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이어가고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 나인테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 4,435원입니다. 비중은 10%고요.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실적이 안 좋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차트가 모습이 좀 아래쪽으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도 3,000원대에서 거래를 마쳤고 실적에 대한 부분 또 앞으로 대응 전략 체크해 주실까요? 네, 뭐 예산은 이제 본래 아마 스펙으로 상장됐을 거예요. 본업 자체는 이제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장비인데 본래 이제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들이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바뀌어서 사업 전환한 회사들이 좀 꽤 됩니다. 이게 주업 자체는 반도체라든가 특히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들이 많이 그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좀 많이 나가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알기로 뭐 필옵틱스라든가 몇몇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본업 자체가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다 보니까 제가 보는 경쟁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습니다. 못 따라주는 쪽이고요. 예사 같은 경우는 조립 공정에 특화된 2차 전지 장비 쪽에 진출하고 있는 쪽인데 반기 때 보니까 예사의 매출액이 그래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 대한 매출 비중에 비해서 2차 전지 장비 쪽이 매출이 거의 300억 정도 나왔거든요. 반기까지. 거의 한 70% 정도가 장비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앞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매출액이 전체 410억 정도 중에서 2차 전지 쪽에 장비가 300억이면 상당히 그 70% 80%가 좀 되는 거니까 그럼 이익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예사가 매출이 증가됐음을 말고 영업 적자가 났다는 것 자체는 제가 얘기했다시피 본업 자체가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다 보니까 또 조립 공정이다 보니까 이 회사의 장비 자체가 수익성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따라주는데 회사 사업 보고서 들어가게 되면 반기 보고서를 보게 되게 되면 현재 수주 잔고가 2차 전지 보기에 90억밖에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LG전자 쪽에 약 40억인가 했네요. 보니까 그 포함하게 되면 130억 정도 좀 되는데 그런데 상반기 때 회사가 2차 전지 쪽에 대한 매출이 300억이라고 했었는데 현재로 봐서는 올해 3분기, 4분기 때 상반기 이상의 2차 전지 쪽에 매출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상반기 때 매출액이 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났기 때문에 하반기 때도 별로 기대할 게 없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예산은 매출액이 증가된다 한다 하더라도 실적 자체가 따라주지 않고 또 현재 예사가 또 시가총액이 지금 1,200억이거든요. 1,200억인데 예사 자본이 지금 280억이에요. 28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PBR로 따지면 거의 4배 이상이잖아요. 4배. 그러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래서 실적도 안 좋고 시가총액도 높은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실적이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계속 하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2차전지 소재 종목들 계속 잘 나가고 있고 2차전지 장비 종목 중에서도 지금 이거 PNT거든요. PNT 같은 게 지금 신고가지 않습니까? 장비 종목들 내에서도. 그러니까 실적이 양호한 종목들은 이렇게 가는데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따라주니까 계속 하향할 수밖에 없는데 별리로 봐서는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10% 정도 되시는데 많지 않는데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반등시 매도를 하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 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저번에 3,680원, 3,700원도 언저리예요. 맥시멈이야. 싹 3,680원이네요. 이 정도까지 현재 지금 3,200원대니까 뭐 이 정도까지는 약간 기술적인 지금 20일 평균선 약간 저항을 좀 받고 있는데 조금 한 2주, 3주 정도 기다리는 정도 된다 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잘하면 기술적인 반등인데
하여튼 추가 매수는 절대적으로 하지 마시고 반등시 매도 의견 3,680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보고 매도 가격으로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손실을 좀 최소화하는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3,700원 정도 기준 정해 드렸고요. 반등 시 매도 타이밍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소말트님의 종목이고요. LG전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하신 가격이 13만 2,500원입니다. 15% 비중 가지고 계시고요. 꼭 좀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김민준 전문가님 어떠신가요? 네, 뭐 답변이 이것인 것 같아요. 장기 이제 보유를 좀 하고 싶은데 가져가도 되느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져가도 될 것 같고요. 뭐 밸류상으로 삼성전자나 LG전자나 뭐 답 나와 있습니다. LG전자가 훨씬 메리트가 있고. 단지 이제 LG전자를 제가 배워야 산다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릴 때 전장산업 매출 부분을 좀 확인해 보자 그랬는데 2분기부터 적자폭이 감소하고 있고 3분기에 확실히 좋아지는 쪽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때 배워야 산다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대외 변수인데 이 리콜 사태가 생겼어요. 지금 이제 다 아시는 제너럴 모터스죠. GM하고 리콜 사태가 생겼는데 뭐 2조 3천억 원이다, 1조 4천억 원이다 말도 많았는데 우선 뭐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고 종결됐습니다. 그건 일단락이 되었고 문제가 여러 가지 노이즈가 좀 있죠. 첫 번째는 뭐 LG전자가 리콜 비용 당연히 이제 충당금이죠. 좀 많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많고 당연히 3분기 영업이익이 일회성 비용 증가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타격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올해 예정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으로 미뤄졌어요. 지금 어찌됐건 LG 그룹주의 대여니까 LG 그룹주 대여라고 하냐고 지금 시장에 최초 총 다 털어서 대여죠. 제가 봤을 때는 뭐 기술력 부분은 이제 반론의 여지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상장이 내년으로 넘어가 버리다 보니까 LG전자가 뭐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주식은 아니고 실적으로 움직이는 주식이라고 지금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축년 첫 해 갔던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의 모습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모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금액을 충당금이 이제 조금 내려간 거는 뭐 솔직히 이것도 GM 쪽하고 의견이 팽팽하게 좀 갈리거든요. 내부 확실한 정보는 사측만 알 것 같아요. 사실은 얼마 준다 이렇게. 상당히 비용이 좀 큽니다. 근데 이게 과연 2차 전지 배터리 셀 업체에 LG 현재는 이제 LG화학이죠. LG화학, LG그룹주만의 문제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불 날 거예요. 분명하게. 안 나길 좀 바라지만 결국은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도 못 찾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좀 나오고 있지만 SDI도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SK이노베이션도 이 문제를 나중에는 풀어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개별적으로 산재해 있는 거 있죠. 그러면 LG전자의 다른 부분은 어떻냐? TV 가전 쪽이라든지 적자폭이 있는 모바일 사업부라든지 모바일 사업부 다 아시다시피 정리했고요. 당연히 적자 손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TV 가전 호조 달리고 있고요.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개인이 이제 뭐 GM하고 했냐? 그게 아니죠.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니까 배터리가 많이 나갔고 화재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졌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악재적인 요소가 소멸되었냐? 지금은 소멸됐습니다. 이제 소멸됐는데 지수가 하필이면 3,000선 언저리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낙폭이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LG전자이기 때문에 비중 추가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지금 장기 투자 뭐 하는데 15% 모았으니까 다른 종목에 이제 비중이 얼마 정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매매 포인트로 갖고 있던 종목이 있다면 거기 수익이 좀 나면 창출하면 수익 창출하고 팔아가지고 LG전자에 조금 넣는. LG전자는 20-30%까지 괜찮거든요. 절대 손해는 안 보실 것 같아요.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리바운드 과정입니다. 3분기 때가 이제 11월까지 다 발표일 텐데 다음 주에 LG전자 확정 실적이 나오죠. 뭐 LG전자도 올해 영업이 그렇게 충당금 많다고 하는데도 사상 최대,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14만 원까지는 충분히 리바운드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14만 원까지 가고 더 모아갈 것이냐. 저는 모아가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LG 에너솔루션이 내년으로 미뤘기 때문에 내년에 또 상장되면 LG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반등이 또 한 차례 나올 거예요. SK 뭐 그룹주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SK 바이오팜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됐을 때 촥 좀 올라가는 모습들. 그런 것도 뭐 좀 대형주라도 누려야죠. 그래서 비중 추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비중 추가 의견 드리고요. 내일 뭐 좀 지수가 좀 밀리면 하단 지지대가 12만 원대니까 여기 조금 모아가는 전략. 또 막 10%씩 이렇게 추가하지 마시고 신압으로 조금씩 해가지고 3분기 좀 버텨보고 내년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때까지는 일단 들고 가보자. 제가 봤을 땐 밸류에이션으로는 충분히 장기 투자하면 16만 원, 17만 원까지도 반등 가능한 쪽입니다. 그리고
차량 리콜에 대한 충당금 부분은 노이즈가 제거되었다. 이렇게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LG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체크해 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비중도 확대해 보자라는 의견 전해드렸네요. 현재 15% 비중 가지고 계시고요. 12만 원 선에서 비중 20%, 30%까지도 가능하겠다. 긍정적인 전망 축하드리고요.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CJ ENM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7만 4,800원에 네. 5%요. 네, CJ ENM 17만 4,800원에 5%. CJ ENM이 최근에 좀 분위기가 괜찮잖아요. 이번에 들어가셨을까요?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네네, 오늘 들어왔는데 오늘, 네. 계속 며칠 지켜보다가 네. 결국은 조금 오르고 들어갔어요. 근데 언제까지 좀 보면 되는지 이 목표가랑 네. 단기 목표가랑 중기 목표가 좀 어.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는 한데 용감하게 이제 같이 그 상승세에 올라타셨습니다. 목표가 체크해 볼게요. 운용형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목표 가격을 본래 어느 정도 우리 좀 보고 사셨습니까? 이거 20만 원 20만 원 이상 정도였어요. 봤거든요. 기간은 대충 기간은 이제 올해 말 올해 말 정도? 말까지인데 내년 네. 초까지도 좋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20만 원이 예. 단기 목표가인지 중기 목표가인지도 잘 모르겠어서요. 요즘 이제 이쪽에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백신 접종이 뭐 70% 정도 육박을 좀 하면서 리오픈 관련 이슈가 좀 부각이 좀 되면서 YG라든가 SM이라든가 뭐 관련 종목들 하이브를 중심으로 해서 다 강하고 예산은 이제 종합 뭐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니까 방송, 홈쇼핑, 아마 음악 채널, 영화, 그다음에 뭐 투니버스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채널이 있고 드라마 또 스튜디오 드래곤 지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근데 좀 많이 아쉽죠.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한 2년, 3년 전에 CJ ENM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까지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가졌었는데 아직도 시가총액 기준으로서는 많이 낮죠.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4조 원이 채 안 되는데 그 자체가 예사가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보면 예사 그 사업 보고서 들어보게 되면 관계사들이 한 4, 50개 정도 될 거예요. 그 지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근데 뚜렷하게 성과를 내는 회사가 없어요. 그렇게 키워놨으면 최근에 뭐 카카오처럼 자회사들이 좀 상장이 좀 되면서 가치가 증가돼야 되는데 뚜렷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상장된 지 거의 몇 년 됐는데 거의 주가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이게 자회사들이 뚜렷한 상장 회사들이 없어요. 진입뮤직이 아마 지금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CJ ENM도 자회사 쪽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성과가 없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왜냐하면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상당히 더디게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백신 접종에 따라 가지고 엔터테인먼트 관련 움직이 전개되면서 이제는 약간 기지를 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회사가 이렇던 리오픈 관련 쪽에 백신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는 이제 그런 또 분위기 때문에 요즘 시장 자체가 실적보다는 이슈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꾸준하게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를 보게 되게 되면 올해 주당 EPS가 9,000원이에요. 9,000원이면 저는 올해 목표한 가격 자체가 현재 시장 여건을 본다 한다면 PER 20배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라고 봐요. 그럼 2918 약간 9,200원 정도 되거든요. 적정 가격은 올해 18만 원, 19만 원 정도, 19만 원 정도 언저리. 그 다음에 내년도는 회사가 지금 주당 EPS가 10,000원이 넘어요. 그럼 내년도는 20만 원은 넘어가겠죠. 그래서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회사가 자회사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회사 가치가 증가되는 것 자체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 4% 5%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ROE가 지금 보시면 뭐 2018년도에 3.7%, 그다음에 2020년도에 1.8%, 그다음에 올해 5.7%, 내년도 6%, 내후년도도 6.2%예요. 이게 자기 자본율 5% 6%라는 것 자체는 제가 기본적 분석을 얘기를 할 때 ROE가 높아야지 주가 상승 탄력이 강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ROE 자체는 정기 예금 성격이라고 그랬으니까 즉 예산은 자기 자본율이 평균 최근에 5년 동안 보게 되면 평균 5%니까 예사의 어떤 자산 가치 증가 부분 자체는 연평균 5%밖에 증가되지 않아요. 그러면 주가는 상당히 더디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산 가치가 증가되지 않는 상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방 다시 허물어질 가능성이 커요. 지금 현재 이슈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상승 분위기 이어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목표 주가는 적당하게 보는 것 자체는 올해 이제 7월 달에 형성됐던 19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현재 수급으로 오늘 또 기간 외국인 수급이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근데 장기 투자 가능합니다. 우리 시장에 5% 정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빠르게 가지 않고 최근에 좀 꾸준히 올라왔기 때문에 19만 원 정도를 저는 올해 정도 목표 주가를 좀 보시고 내년도까지 투자하신다 한다면 아마 20만 5천에서 21만 원 정도. 이게 목표 수익이 크지 않죠. 그 이유가 예사가 CJ E&M 자체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익률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는 더디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의견은 보유 의견이고 19만 원 정도 매도 목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비중이 적으니까 이 종목은 이제 자기 자본율이 낮은 종목은 제가 조정받을 때 사라고 그래요. 최근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16만 8천 원 정도까지 많이 내려온다 한다면 5% 정도 약간 추가적으로 늘리셔가지고 여유 있게 올해 목표 19만 원 정도, 내년도까지는 20만 8천 21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고민 없이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19만 원 목표가 설정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CJ E&M에 대한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채팅창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좀 종목들이 잘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날보다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셔야 해요.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서 아웃사이더님이 올려주신 종목 살펴볼 거고요. 녹십자 웰빙입니다. 9,500원 매수가고요. 15% 비중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요. 녹십자 웰빙 최근에 이슈 호재를 통해서 기술 수출의 가능성이라는 호재를 안고 어제 오늘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급등 전에 잘 잡으신 것 같거든요.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가 막히게 잘 잡으셨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뭐 조상님 꿈이라도 꾸셨나요? 아니면 녹십자에 뭐 높으신데 지인이라도 있으셨는지. 이건 내부 정보가 없이 거의 불가능한 쪽인데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뭐 캔들 모양을 보고 사신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 여기는 전문 의약품이다. 녹십자 그룹 계열에 뭐 태반 주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암 악액질이라고 하죠. 우리가 암 환자들을 보면 뼈만 앙상하게 이렇게 남아 있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뭐 식욕 촉진제밖에 답이 없다고 하는데 좀 안타깝죠. 이게 이제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임상 이상이 가 있고 임상 이상에 대해서 기술 수출을 하겠다. 빅파마와 계약해서 굴지의 뭐 6개 제약사와 좀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 같고 오늘 또 솔직히 하방으로 많이 흘러내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의 특성인데 호재성 재료가 나왔죠. 임상 이상이니까. 이게 뭐 이제 흔히 말하는 작전준지, 세력준지 그건 알 수가 없고요. 여기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만 되는데 차트 모습 좀 보시면 업황보다도 임상 이상에 대한 흐름과 이 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거의 기관 행보 가격 조정을 받은 지 1년이 됐어요. 작년에 9월에 18,000원 찍고 내려와서 지금 뭐 11월부터 가격 조정을 받았으니까 약 11개월, 11개월 동안 이제 가격 조정을 받았고 그때 있으신 분들은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왔고 근데 이분은 단가가 9,500원이시거든요. 엄청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주나 뭐 기술적인 접근이나 작전주, 세력주 이런 거를 이면을 잘 읽는지 근데 제가 공시상으로 봤을 때 그런 끼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제약바이오는 조금 내용이 틀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이제 거래량이 좀 터졌어요. 어제는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거든요. 오늘 물량이 이제 상한가로 어저께 갔기 때문에 오늘 조금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말해서 이제 나갈 사람은 나갔다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생각보다는 오이선하고 이격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1,700원인데 거기까지 조정도 안 받고 갔다. 추세가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분석으로. 이게 뭐 이제 이런 그 작전주 같은 걸 보면 저도 뭐 해봤죠. 해보고 비중도 적게 해보고. 근데 이제 흔히 말해서 대박 아니면 쪽박입니다. 오랜 시간 투자해서 잘 되면 다행이고 단지 몰빵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15%니까 적정한 것 같고요. 담보금이 어느 정도 선이든
한번 해볼 만한데 뭐 테마주도 하는데 그래서 잘 잡았고 지금 수익 중이고 내일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주가가 좀 튀면 조금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좀 설정해 드릴게요. 오늘 조금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4,000원 정도 갔을 때 고민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전주를 하는 애 보면 보통 그렇습니다. 이러면 종목 토론실 가게 되면 막 어쩌다 저쩌다 자기 유리한 대로 막 해석을 하거든요. 제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회사 대표랑 CEO밖에 모르죠. 핵심 관계자 몇 명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뭐 주포는 뭐 100배를 먹는다. 단가 얼마. 형편없는 소리고요. 주식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지저분해집니다. 그냥 본연의 생각대로 우리 아웃사이더님 생각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가게 되면 14,000원 언저리까지는 반등 가능해 보여요. 지금부터도 10몇 프로가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년 9월에 찍었던 18,000원 여기까지 가는 것은 일단 17,000원 매물대가 너무 두껍습니다. 거기에까지 가기에는 거래량이 좀 못 미쳐요. 솔직하게 18,000원대 찍을 때 거래량이 1,500만 주씩 밀어줬으니까 오늘 수급이 좀 약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도 거래량을 좀 확인을 하시고 익절가를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하다가 수익 난 거 다 놓치시거든요. 저는 익절가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분봉으로 해서 계산을 좀 해드리고 60분봉으로 11,500원 종가 기준으로 이탈 시 전량 매도 하시고요. 내일 반등시 목표가 1자 매도가 14,000원, 2차 매도 목표가는 16,500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흔히 말하는 일단 어떤 작전주 세력 견인차 역할인 것 같고요. 그것을 이 전문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기업 밸류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 부분은 알 수 없다. 암액질에 관한 임상실험, 기술 수출 이전 계약에 대한 기대감은 반영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웃사이더님께서 최고가에서 반토막 나서 들어갔다라고 또 올려주셨는데요. 정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수익 나기 쉽지 않은 일인데 참 잘 잡으셨습니다. 현재 수익 잘 보고 계시고요. 내일까지도 조금 더 반등이 나올 경우에 일부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1차 목표가 14,000원, 16,500원까지 2차 목표가 진단 도와드렸고요. 11,500원 익절가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현대백화점입니다. 유튜브에서 둘셋하나님이 올려주셨고요. 매수가는 89,800원 그리고 3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84,400원에 종가 마쳤고요. 현재 매수 단가를 낮춰서 보유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시거든요.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운영형님 어떻게 보세요? 매수 단가를 맞췄다 한다 하더라도 올해 아마 7월 이전에 사셔가지고 물리셨네요. 그래서요. 뭐 조금 좀 올라가고 있는 쪽인데 뭐 최근에 이것도 이제 아마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제 위드 코로나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소비 경기가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또 기대감들이 백화점 소매유통 쪽 반영이 좀 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의류업종 같은 경우는 일부 FNF를 중심으로 해서 뭐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쪽인데 아무래도 백화점 매출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최근에 급증한 배철한 매출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의류 쪽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백화점 중에서 최근에 그 매출 동향을 보게 되면 현대백화점의 매출 성장률이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아무래도 뭐 여의도에 더 현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규 출점도 좀 많이 전개가 좀 됐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백화점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현대, 신세계, 롯데쇼핑이 있을 건데 현대백화점이 아마 백화점 매출 중에서 약간 사치품적으로 그런 쪽에 좀 소비층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주로 매출이 어디냐면 아마 무역센터 강남 쪽에, 그다음에 압구정 현대도 있고, 최근에 여의도 더 현대 최근에 오픈했죠. 그다음에 목동 현대 같은 경우도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치성, 뭐 외제 관련 것들이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타 백화점들의 회사가 매출의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상 매출액 이익률이 보시게 되면 2017년도, 18년도, 16년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20%입니다. 이게 백화점 회사 자체가 자체 브랜드가 있는 게 아니라 물건 갖다가 파는 쪽에 20%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만큼 고부가치 제품을 많이 판다는 거잖아요. 네. 다른데 신세계라든가 롯데쇼핑 같은 게 이익률이 7%, 8%밖에 안 될 때 거의 20%가 됐어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어떠냐? 영업이익률이 지금 이제 8%, 9%인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매출액은 보시면 여러분들 HTS 보시게 되면 2016년, 17년 매출액 1조 8천억인데 최근에 출점 백화점도 신규 오픈이 좀 되면서 매출액은 아마 내년도 3조 6천억까지 더블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뭐냐?
매출액은 따로 늘어났는데 이익이 영업이익률이 거의 반토막 나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외형은 성장하는데 실적 성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이익이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프리미엄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소매유통 같은 게 자체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 보시게 되게 되면 뭐 그럴 거 있죠. 2018년도에 매출액 1조 8천억이었잖아요. 내년도 매출액이 3조 6천억입니다. 근데 이익은 2018년, 16년도에 영업이익이 3,800억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도 거의 6년, 7년도 이후에도 매출액은 더블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은 똑같아요. 그럼 이거요? 영업이익 떨어지면 주가 못 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자본율 앞서도 제가 자기자본율 시제 이해를 얘기했는데 회사 자기자본율이 4%, 5%예요. 이거는 어때요? 대신 안정적이에요. 백화점 같은 경우는. 기대 수익이 낮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종목 적정한 가격, 밸류로 따지면 얼마냐? PER 10배예요. 자, PER 10배라는 자체가 그 기업의 적정 가치를 얘기를 할 때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회사가 PER 몇 배를 평가받는 자가 그 기업의 적정 가치를 판단할 때 중요한 어떤 판단 지표가 되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이 이 회사의 목표 주가를 매길 때 과거의 회사가 2016년도 몇 년서 2020년 사이에 평균 PER이 10배였다. 그럼 10배 곱하기 주당 EPS가 딱 적정 가격입니다. 그럼 보시면 그렇죠? 2016년도에 PER 9배, 9.6배, 8.9배, 10배, 작년도는 24배, 지금 10배예요. 제가 보면 10배가 적정 가격입니다. 현재 주가 10배면 주당 EPS가 지금 8,100원이잖아요. 그 10배 곱하면 적정 주가는 81,000원입니다. 여기서 크게 오버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내년도는 이제 올해는 다 끝났으니까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소비 경기 안 좋았다 치고 내년도까지 이 종목은 앞서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내년도는 주당 EPS가 10,000원이잖아요. 그럼 적정 주가 현재 지금 하반기니까 10만 원. 그래서는 맥시멈 목표 주가 10만 원입니다. 내년도. 현재는 어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상승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제가 올해 목표 주가는 개인적으로 아마 88,000원, 9만 원 정도가 적정한 매도 목표가 좀 되지 않겠나 보유하시고요. 이 종목이 이제 배당 안정적인 주식이니까 저 배당도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작년도 배당이 1,000원이니까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네요. 8만 원짜리니까 배당은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아마 9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 이상 보지 마시고 9만 원 정도면 우리 시청자 매수한 가격이네요. 그래도 손실 보지 않는 선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겠나 했었는데 현재 가격대에서 우리 시청자 매수 가격대에서 단가를 낮췄다 한다 하더라도 수익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특징 앞서 얘기했던 이런 종목은 조정받을 때 사야 된다. 그래서 따라갈 때는 사실 안 되고 일단 보유하고 계시면 9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에서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 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백화점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9만 원 목표가로 보유하자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CS 윈드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CS 윈드 매수가가 네. 73,000원, 네, 비중은요? 15%. 알겠습니다. CS윈드 73,000원에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꽤 오를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저걸 했는데 네. 영 부진하네요. 생각보다 지금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고 있어서 좀 네. 걱정이신 것 같아요. 한 네네. 6개월 정도 지금 박스권에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는 또 7만 원까지 좀 내려왔는데요. 과연 네. 앞으로 CS윈드의 전망이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이 CS 윈드 이제 사셨는데 예, 반갑습니다. 네, 폭력 대장주죠. 잘 하셨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더디니까 답답하시죠. 신재생 파트는 분명히 되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만큼 뭐 태양광, 하나솔루션, 뭐 OCI, 오늘 OCI 올해 좀 괜찮았지만 풍력도 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가 좀 없었죠. 풍력에 대해서 시장의 평가가 이제 풍력의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다. 이걸 측정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다른 뭐 종목도 CS 윈드 밑에 아까 질문했던 뭐 상강 MNT도 있고 동국 SC, 뭐 유니슨 많은데 이 회사는 튼튼합니다. 튼튼하고 이제 대장주를 딱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성장주니까 프리미엄은 어디까지 줄 거냐인데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지금 기관 행보 모습을 좀 받고 있는데 가격 조정이 한 차례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북미 지역인데 유럽 지역하고
약간 매출액이 선분기 때 좀 줄었습니다. 예상치보다 많이 줄진 않았었고 한 6% 정도. 신규 수주가 조금 증가세가 좀 더딥니다. 그리고 이제 신설 법인이죠. 여기 또 신설 법인 하면 미국 쪽도 있고 여러 유럽 쪽도 있을 건데 오늘 금전 대여 결정을 했어요. 오늘 신설 법인에 관해서. 그래서 오늘 주가가 5% 밀렸습니다. 금전 그러니까 자기 자회사에 돈 빌려주니까 자기 자본 대비 8%를 빌려줬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밀린 거죠. 근데 뭐 신설법인 결국은 해외로 탁 해외 매출 이제 신사업 해가지고 늘려야 되니까 신설법인 설치하면 뭐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크게 제가 봤을 때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단지 이제 수주 잔고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중국을 제외하고는 조금 더뎌졌다. 그리고 조 바이든의 인프라 여기서 약간 친환경 에너지가 지금 빠지는 거거든요. 여기를 조금 타격을 입는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 우리 뭐 비중은 부담스럽지가 않으세요? 15%면 제가 봤을 때 CS 윈드에는 좀 어울리는 비중인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시죠. 지금 우리 시청자님 단가가 부담스럽지는 않거든요. 구력도 좀 되셨고 제가 봤을 때는 반등 좀 나올 겁니다. 뭐 조 바이든 인프라 투자만 되면. 근데 이 반등이 나와도 7만 5천 원에서 레인지 범위 8만 원 정도까지예요. 올해는. 내년 돼야지 더 갈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수주 잔고가 선분기 때 좀 줄었고 가이던스보다 영업이익률이 좀 내려갔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제가 고르라고 하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저는 가져가는 거 찬성을 드릴게요. 근데 내가 좀 답답하다. 그러면 본전에서 7만 5천 원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만약에 장기 투자할 거면 어디서 한 5% 정도 채우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봤을 땐 7만 원 이탈 시 6만 5천 원 정도까지 열어두시고 좀 모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5만 원 정도, 5% 정도는. 그러면 단가가 지금 7만 3천 원이니까 제가 봤을 때 7만 원 언저리에는 맞춰지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올해 넘어가고 내년까지 가면 4분기 실적이 좀 점진적으로 좋아질 겁니다. 여기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원가의 60%를 결정하는 후판 가격 상승이 할 때도 CS 윈드는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풍력 발전기 타워 쪽이니까. 그러면 내년까지 좀 가져갔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는 반등 가능합니다. 뭐 20만 원 가고 30만 원 가고 이거는 이제 완전히 초장기 투자를 해봐야 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성향에 맞게 장기 투자하실 거면 7만 원 아래권 5% 추가 매수. 장기 투자는 안 할 거다, 지루하다, 7만 5천원에서 종목 교체. 오늘 기준으로 목표가는 장기 투자해 갔을 때 9만 원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장기 그리고 단기로 대응 전략 두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님의 이제 선택에 달린 것 같아요. 좀 도움이 죄송하지만 되셨을까요? 단기 목표가가 얼마예요? 9만 원이에요? 단기로는 올해 안에 7만 5천 원이었습니다. 장기로는 조금 더 7만 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9만 원 이상까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9만 원. 네, 장기로는 9만 원, 단기로는 7만 5천 원입니다, 시청자님. 7만 5천 원이요? 네, 네. 단기로는요. 단기로 7만 5천 원? 네. 이 가격대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길 바랄게요. 9만 원은 어느 정도까지? 9만 원은 이제 내년 4분기요. 그렇죠? 내년 말까지 조금 더 길게 보시면 아니요, 될것 내년 같아요. 4분기, 올해 4분기 올해 실적이니까 4분기? 내년 1월, 2월까지. 내년 2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격대 잘 체크하시고 수익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유 의견 드렸어요. 내년 초까지 9만 원대요? 네, 맞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여보세요? 네네. 네. 저희 그렇게 9만 원이 가격 언제까지라고요, 대략? 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9만 원은 내년 1월에서 2월입니다. 1월에서 6월? 네, 그 사이에는 9만 원까지는 상승 가능하겠다라는 진단 도와드렸고요. 저희 여기서 또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 또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CS 윈드까지 진단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빠르게 만나봐야 될 것 같네요. 증권통에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자운청약님, 에코마케팅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18,300원에 비중은 20% 가지고 계십니다. 빠질 때마다 싸다고 생각하고 분할 매수했습니다. 전망과 목표가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운용형님 어떨까요? 네, 뭐 이사 광고 대행 회사죠.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네요. 최근에 16,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저점에서 한 10% 정도 반등이 나온 상태인데, 회사가 뭐 특별히 뭐 주가 빠질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예상한 이제 안다르 회사라는 그 레깅스 회사를 인수한 적이 있었어요. 지분 한 55%. 이제 그 회사가 뭐 운전사 갑질 논란이 있어가지고
약간 더 기사가 좀 떴던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자회사 영향권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산은 실적 계속 성장은 합니다. 다만 이제 올해 이제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실적이 약간 주춤거리고 있는 쪽인데 올해 그래도 500억 난 회사거든요. 영업이익이. 내년도는 700억 정도 난 회사고 계속적으로 예산은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들은 걱정 안 해도 되죠. 뭐 2016년도에 매출액이 166억, 2017년도에 240억, 그다음에 18년도에 600억, 2019년도에 1000억, 그다음에 작년도에 1700억, 올해 2800억, 내년도 3800억, 2023년 4450억. 이런 종목은 사야죠. 주가 떨어지면 급락할 때. 잘 사셨습니다. 있어요. 잘 사셨고요. 저점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 쪽인데 충분히 뭐 추가적인 반등 가능할 것 같고 내년도에 PR 지금 10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뭐 디지털 광고 대행 회사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최소한 뭐 15배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즉 내년도 주당 EPS가 지금 2,000원이 나오거든요. 예, 2,000원대 6,000원이죠. 내년도에 1,836원이니까 뭐 충분히 27,8,000원 이상까지는 뭐 최소한 가야 되는 주식 좀 되지 않겠는가. 올해 주가가 뭐 8월달에 7월달, 8월달이죠. 주가 딱 28,000원대까지 갔던 주식이 19,000원대까지 좀 떨어졌는데 부채도 없는 회사입니다. 뭐 걱정할 거 없죠, 있어요. 뭐 추가 매수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급락했던 가격대 자체가 21,000원대거든요. 21,000원대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길게 본다 한다면 충분히 22,300~24,000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보시고 1차적으로는 짧게 본다 한다면 21,000원 정도를 21,200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나오네요. 예, 그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염두에 좀 두시고 비중이 20%네요. 예, 그 정도까지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코마케팅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21,000원 1차적인 목표가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코마케팅까지 오늘 야한 진단, 종목 진단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잠시 후 오늘 투자의 신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늘 김민준 전문가님의 시간인가요? 네, 오늘 제가 오랜만에 투자의 신 진행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할 네. 예정입니다. 네, 잠시 후에 10시부터 전문가님의 시장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추천주 만나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김민준 전문가님을 수요일에 장 마감 이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라이브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공개 방송을 이제 좀 쉬었는데요.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한 2, 3주 전에 한번 잠깐 했는데, 시장이 이제 좀 반등 국면이 나왔고, 네. 이제 가치주와 어떤 성장주의 시속 게임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지금은 조금 스윙 중장기 관점인데, 여기서 이제 공개 방송 좀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내일 만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 유튜브 라이브 공개 방송이고요. 성장주와 가치주의 시속 게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장 마감 이후에 유튜브 들어오셔서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시속 게임 하니까 또 오징어 게임이 바로 또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은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